연말에 대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시장의 물가가 다 잡혔다. 이런 기대감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신중해야 된다. 좀 이르다. 성급하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내년에 금리를 4번 혹은 5번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블랙록이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얘기해놓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에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내년 말쯤에나 금리 인하를 하겠다였는데 지금은 뭐 연초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4-5번 정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던 블랙록조차도 이거 너무 빠르다. 그거는 기대감이 지나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김칫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리안츠의 엘 에리안 수석 경제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신중해야 된다.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 연준이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채권 거물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월과 시장의 동상이몽이고 금리 동결과 인하는 구분해야 된다.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나 파월이 지난주 연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직 성급한 논의다. 물론 파월이 조금은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 제약적인 영역에 통화정책이 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과도한 긴축 사이클의 리스크에 있어서는 현재 거의 균형에 가깝다. 기준금리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해결했는데 이 기준금리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인하하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바를 시사해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까지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지난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국채 선물 옵션 관련 숏 포지션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방으로 간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헤지펀드들에 대한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숏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것이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접고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음에 베팅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주 사이 처음으로 하방보호 수요와 관련된 옵션에 대한 포지션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포지션은 내년에 상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빗나갈 경우에 이득을 얻게 된다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그것들을 미리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인 라가르드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축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럽이 더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유럽이 지난번 채권 사태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해주던 것들을 예정보다 빨리 종료하겠다. 이것은 더 빠른 긴축을 가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렇게 아주 호응적인 반응을 해주고 있지 않고 연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이 된 적이 있고요. 거기다가 내구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지난 화요일 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공장 수주가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졌고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역시도 마이너스 6.7%를 기록하는 등 미국에서의 내구재 가격과 공장 수주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 미국의 주택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 와중에 가전가구 판매 기업들도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가구 및 가전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 지출이 작년 대비 12%나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한 해 만에 12%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주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주택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20년 만에 최저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줄도산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고용도 떨어질 것이고 실업률도 올라갑니다.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걸 미리 시장이 빠르게 선반영을 해서 지금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프리덤 경제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았던 지난 11월에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인증해 주셨는데요.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도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준과의 동상이몽은 시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빠르게 올 것이다. 이미 여러 기관들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최대 4-5번까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고 심지어 지금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점도표상에서 연준 내에서 현재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점치고 있느냐가 지금 약 한 달간 발생한 그리고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연말까지의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을 만났을 때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충족을 시키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이 점도표에서 갈라질 것 같고요. 거기에 성장률과 함께 물가 전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점도표일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이나 라가르드 총재같이 유럽 중앙은행이나 시장의 기대감을 그렇게 완연히 충족시켜주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광기에 휩싸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점도표상에서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또 다른 광기를 만들어내고 힘겹게 잡았던 인플레를 다시금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FOMC에서는 강경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시장을 조금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연준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FOMC 직전까지 시장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의 성장들이 이 점도표에 대한 현실을 만나게 됐을 때는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FOMC 전까지는 지금부터 최대한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FOMC 회의 이후의 시장의 분위기와 방향성을 보고 다시금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대중과 함께 움직였을 때 성공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주요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맞춰서 나올 경우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기 전에 제가 추석 전후부터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사람들이 사지 않을 때 공격적으로 샀으면 지금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수익을 보고 현금화를 시켜서 나오는 것이 저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